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대선과 실적 중에서 아마 중반 이후부터는 실적이 조금 우세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실적 장세, 전형적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치만 간밤의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좀 우세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구글 혼자서는 모든 시장을 끌어올리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AMD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고 주가가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우세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러면 목요일에 뉴욕 증시로는 수요일에 시장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일제히 켜져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이고요. 심지어 아래쪽에 제가 주요 종목들로 잡아놓은 종목들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이 많이 안 좋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매크로 단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들의 문제가 조금씩 같이 이렇게 응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얹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아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종목단에서는 보시다시피 AMD 10%,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32% 이런 급락이 나온 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MD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전해드렸던 그 실적이 악재가 됐었고요.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게 느껴지는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사내에 있는 회계감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작 의혹에 더 불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말았네요. 정말 중소형주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말았고요. 이 부분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혹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민감한 숫자도 사실 조금 민감하죠. 6%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살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3가지 한번 볼까요? 매크로단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가 2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3.1%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2.8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예상치 하회했으니까 아쉽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2.8 분기에 2.8% 성장 요즘과 같은 고금리와 경기 불황 속에서 2.8% 성장하는 나라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이걸 보고 실망을 하거나 그런 느낌은 좀 없었어요. 어제 밤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지수 선물 상황을 좀 봤는데 크게 뭐 발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했던 거는 어제 애틀랜타 연은의 GDP 전망치가 딱 2.8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ADP 민간 고용, 물론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ADP 민간 고용이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에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이상이 났네요. 23만 3천 건,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 10월 데이터잖아요. 10월에 뭐 허리케인도 있었고 보잉 파업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고용이 좀 들쑥날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민간 고용에서 이렇게 높은 숫자를 쳐주니까 그러면 역시나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고 연말로 갈수록 고용이 많아져 이렇게 더블이 났다는 건 연말에 뭔가 일에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용을 많이 쌓아놓은 거니까 연말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금리는 결국 앞에서 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 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는 반대로 하락으로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금리가 다 같이 올라왔으면 또 이것도 뭐 트럼프 트레이딩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엇갈렸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러면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0.4%가 나왔고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이 뭐 2.8이 나왔다고 예상치 하회는 그게 아니라 이 유럽의 0.4에 비하면 무려 7배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유럽은 0.4만 나와도 좋아하거든요.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독일이 최근에 많이 안 좋습니다. 뭐 폭스바겐 얘기도 있고요. 독일의 제조업 자체가 최근에 중국이 이제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수출로 밀어내려고 저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약간 제조업 중심의 나라들은 조금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독일이 다행히도 0.1%는 성장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했는데 뭐 어찌됐든 유럽의 맹주니까 아직까지는 맹주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는 열심히 금리 인하 했잖아요.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달러는 살짝 조금 위축이 되고요. 유로화가 올라오면서 유로 달러가 이렇게 급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가 거의 뭐 독주 체제였죠. 전 세계 통화들 중에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통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 더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로화가 조금 반등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달러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달러는 어쨌든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보단 위험자산 쪽으로 시장에 어떤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로화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아니 그러면 뭐 경기도 문제가 아니었고 유로화도 이렇게 잘 나왔고 뭐가 문제였을까? 일단은 뭐 대선이 아예 문제가 아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재료로는 여전히 시장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었지만 그 실적 여파가 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네라는 건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지금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은 걸 더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대선이라는 이 뉴스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UBS에서는 시장에 절대 평범한 사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편안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면서 이제 달러도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 우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요. 뭐 재정 적자가 있으면 그냥 달러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 뭐 옐로라이트는 좀 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대선까지는 조금 변동성 장세를 계속 생각은 해야 된다. 분위기 자체가 막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금리 달러 봤으니까 금 한번 봐야죠. 금은 또 올랐습니다. 뭐 보여드릴 때마다 사상 최고가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 구간에서 계속 금이 이렇게 고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변동성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우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만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살짝 멈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세했으면 뭐 금리, 달러, 비트코인 다 올랐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한국 돈으로 그 업비트 기준으로 한 1억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이제부터는 살짝 좀 자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요게 좀 신기했습니다. DJT,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2%. 사실 뭐 지지율에 큰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역시 정치 테마주는 그냥 테마주일 뿐이다. 테마주가 테마주 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죠. 뭔가 일주일 전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이게 계속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혹시 해리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결과는 좀 젖혀놓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불확실성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핀비즈 맵은 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구글이 약진하기는 했고 뭐 비자도 괜찮았고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기진 못했고요. 그리고 AMD의 급락이 가장 좀 크게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섹터가 약간 뭐 M7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을 노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많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 폐장 후 시간외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죠. 어제 구글의 상승세를 봤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좋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1.35% 지금은 또 1% 안쪽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클라우드 좋았습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막 급격하게 좋아진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성장하던 대로 올라왔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캐펙스 투자도 계속 지속할 거고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네 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메타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메타의 경우에는 사용자 증가가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33억 1천만 명을 기대했는데 32억 9천만 명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2천만 명 차이가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는 그만큼 최근에 주가 랠리가 좋았고 그만큼 기대감을 좀 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정도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AI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엔비디아는 또 돈을 많이 벌겠지만 이 두 개의 기업은 돈을 계속 쓸 수는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하나 더 볼까요? 스타벅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아시는 것처럼 CEO 교체, 그러니까 치폴레 CEO로 교체가 되고 나서 급등을 하고 여기서 뭔가 그 CEO가 계속 무언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계속 숫자가 나오는 것, 어떤 분위기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걸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뭐 컨퍼런스 콜 하고 그럴 때 무언가 조금 더 보여주는 청사진을 좀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를 비롯해서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는 그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달려온 만큼 뭐 이 정도 쉬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부터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을까요? 일단 뭐 추세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매크로 지표 먼저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견고하다는 게 어제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GDP가 3분기 GDP가 2.8%까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지수도 되게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죠. 11월 7일에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주요 기업들, 특히 기술주 중심의 호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시간 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또 실적은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계속 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쵸. 내일 1월 1일에는 10월 고용 보고서가 또 기대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지금 당장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우버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는 지금 변함이 없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것보다 전일 있었던 AMD의 실적 쇼크가 좀 컸어요. 그게 좀 아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제 회계 조작, 약간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좀 끌어내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 시장의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결국 시간 내에서 KLA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입니다. 여기가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과연 KLA가 이러한 지금 AMD의 그 실적 쇼크를 지우면서 다른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실적을 좀 끌어낼 수 있을지 이건 좀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별로 본다면은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들이 어떤 실적 발표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금리나 소비수 확대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재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다음 주면 이제 대선이 좀 끝나요. 끝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금리 강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라든지 해리스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해지주들은 조금 이제 약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아마 연말까지 계속 S&P가 뭐 6,000선을 계속 트라이를 좀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뭐 이원수 대표님 얘기를 항상 들어보면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항상 좀 짚어주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뭐 AMD,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는 하니까 종목들 한번 몇 개 챙겨보죠.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플랫폼 실적이 나왔고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쪽이죠. 이쪽에 애저의 어떤 매출 확대가 사실은 뭐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한 만큼 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굳이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AI 산업을 이끌어 갈 거고 그다음에 계속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게 있어 갖고 저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또 크게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혹시나 이제 그 투자가분들이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갖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발표해 줄 것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시티그룹이 497달러를 지금 이미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435달러 시간 외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충분하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사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타는 사실 실적 기대감이 좀 컸었어요. 물론 이제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에 주가가 워낙 탄탄했어요.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외에서도 한 1% 정도 조금 이게 빠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호실적이면 괜찮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지금 번스타인 같은 경우 675달러로 이미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지금 581달러까지 지금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은 여기는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다른 것보다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AI 투자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가 있을 거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걸리긴 해요. 근데 해야 되는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예. 단점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쵸.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속 AI 인프라 투자, 계속 AI 챗봇에 대한 부분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게임 산업에서 특히 이제 퀘스트 4 뭐 쓰는 안경으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또 실적이 좀 기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사업 쪽에서 메타가 갖고 있는 부분도 계속 역량이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굳이 뭐 메타도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두 개가 사실 시간 외에 지금 실적이 발표가 돼 갖고 장 종료 이전에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마 오늘 시장이 좀 뭔가 호재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KLA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 반도체 이제 제조 장비 쪽이죠. 그래서 ASML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이제 사실 글로벌 점유율이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ASML이 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어요. 네. 네. 예,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쪽이고. 근데 그쵸? KLA는 그냥 네. 좀 괜찮았나 괜찮습니다. 봐요. 네. 그래서 호실적이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웰스파고가 한 870달러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예. 어제 한 701달러까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지금 상승력이 되게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KLA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AI 반도체 쪽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계속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면은 AMD의 쇼크는 이제 충분히 지울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AMD의 포지션이 좀 약간 애매해요. 인텔 같이 그렇죠. CPU AI를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이제 엔비디아 같이 GPU AI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걸치고 있지만은 어느 쪽도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파운드리도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로 사실 분사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D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내에서 약간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사실 회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의 한 가운데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혹시 얘기해 주실 종목, 뭐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에브비하고 두 개가 같이 발표가 했는데 네네.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와 제파운드를 판매가 사실 뭐 우리가 기대감이 컸는데 네. 물론 이제 그만큼 나왔어요. 근데 다른 쪽 파이프라인 쪽에서 예상만큼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시알리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컨센서스를 그렇죠. 다 하회했네요, 숫자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실적 쇼크 정도로 제가 보여줘요,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장 중에 한 6% 넘게 지금 일라일리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예. 요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면역과 바이러스 치료제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지금 매출하고 지금 EPS를 보면은 전망치를 충분히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장중에 6% 넘게 지금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전반기를 달궜던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쪽에서 하반기 쪽에는 일단 이제 면역이라든지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어떤 이제 이런 쪽 병으로 순환이 일어날 수 순환이 좀 있군요. 일어났다. 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약 쪽도 결국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차별화돼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사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순환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이중항체도 있고 뭐 ADC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확실히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가 끝까지 하반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예, 일라이릴리와 에브비까지 한번 챙겨봤고요. 그러면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GDP 성장률 2.8%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망치는 3%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댈러스 연준 같은 경우는 3.2%까지 예측 모델을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2.8% 나오니까 다들 실망스럽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2.8도 높은 거죠. 높은 거죠. 네. 또 1분기가 1.6%, 2분기가 3.0%. 사실 2분기가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조정된 연준의 올해 2024년 그 GDP 성장률이 2.0%예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온 상태고요. IMF도 전망치도 2.6%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미국 경제가 지금 더디지만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2.8% 나온 부분 중에 이제 다른 것보다 소비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에 따라서 다른 이제 노동시장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이 노랜딩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연착륙 이런 얘기는 뭐 거의 다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연준이 11월 7일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에서 속도 조절론에 결국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속도 조절론 다들 그럼 기준금리와 동결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기준금리는 50bp B컷보다는 25bp로 완화된 컷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네,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점도표대로 지금 본다면 2024년 말까지가 4.375%거든요. 예. 그다음에 2025년도 말은 3.375%인데 이것에 대해서 유효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 갖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은 3분기 어떤 기업 실적하고 지금 발표하고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기업 실적에 반영된다면 팩트셋이 제시한 이제 3분기에 한 4.3% 성장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번 GDP 성장률 결과에서도 소비가 기여한 부분을 눈여겨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용 지표도 잘 나왔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금요일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의 2배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것도 이게 진짜 맞나 그럴 정도로. 그러게요. 이 소비 심리 영향이 좀 있나 봐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9월 달 이제 구인 구직 보고서죠. 어제 나왔던 게 사실 약간 좀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3년대 예. 최저치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이거든요. 아. 10월 이제 ADP 비농업 부분 고용별인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예상치는 뭐 한 11만 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근데 23만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 내 최고치로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이 지금 너무 견고한 거 아닌가. 또 그런 걱정으로 그렇죠? 또 가요? 또 그다음에 가을로 갈수록 네. 또 고용 시장이 좀 약간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계절성까지 반영돼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1일 날 발표되는 10월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에 예.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지금 4.1%가 9월 달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한 4.0%까지 좀 실업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발표된 민간 비농업 부분 이제 민간 부분이죠. 고용 변화도 지금 뭐 시장 전망치가 11만 5천 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비해서 한 반토막을 이렇게 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부분도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더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견고함이 유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연준이 사실 지금 걱정하는 게 고용시장에서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50bp B컷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고용시장의 안정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우리가 뭐 세린메이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세린메이 앞에 바이인 노벤버가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1월에 사서 5월에 파는 거다. 네네. 근데 이제 내일이면 11월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경험치를 본다면은 네. 10월 징크스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에 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왜냐면 10월 징크스에 빠지니까. 이렇게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11월엔 사라. 뭐 예. 쉽게 해서 저가 매수 타임이고
그다음에 11월 달로 갈수록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매수 적기는 11월이 아니겠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사실 10월 징크스는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게 변수네요. 네, 그게 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견고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지금 지표가 확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나오겠지만은 계속 11월, 12월에 금리 인하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누가 결정이 되든 뭐 바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영향 이벤트도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지금 계속 M7을 지금 중심으로 그래도 호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중국 이제 광군제까지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11월에도 저는 이제 연말까지 좀 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기 때문에 11월 매수 타임도 저는 충분히 고려하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8월부터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되고 10월까지 변동성이 이어지다가 그때부터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가면서 11월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일찍 마무리가 됐고 대선 변동성도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매크로 변수상으로는 뭐 추세도 꺾이지 않았고 어쨌든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훨씬 더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등이 좀 일찍 나타났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연말 랠리 뭐 그리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뭐 계속 HBM 밸류체인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저가 매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 또 시장이 국내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괜찮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뭐 실적 너무 좋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은 안 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밸류체인은 끌고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M7 빅테크의 어떠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계속 이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호주가 계속 반영이 될 거다. 투자는 계속 한다니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극복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북미 지역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은 2차 전지도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대부분 다 다음 해로 넘기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다 지금 넘기는 걸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4분기는 약간 계절성을 탑니다. 주로 4분기에 제약바이오들은 나오는 게 이제 합병 뭐 이런 매수 이런 건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주들은 이제 좀 서서히 감소로 가셔야 된다. 그렇죠? 네, 뭐 다음 주면 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엄청 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1,400원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강세가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아마 연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 수혜주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거기다가 화장품 엔터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원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이제 11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10월 한 달을 돌아보노라면 정말 힘들었다, 이런 생각 다들 드실 겁니다. 뭐 미국은 강세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었고 중국도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 오히려 소외감을 참 크게 느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상반기에 주름 잡았었던 반도체 그 안에서 국민주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갔었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11월은 좀 다르게 시장의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11월
11월의 전망들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2600을 기준으로 등락을 이어가죠. 어제는 다시 한번 2600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도 740선 벗어나서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1380원대 원달러 환율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막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컴백의 연속성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또 팔았고요. 3,300억 원가량의 나홀로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잡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죠. 특히나 외국인들의 컴백 속에 이제는 좀 다르다였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계열 분리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속보로 마구 전해졌습니다. 정유경 총괄 사장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이 됐다고 하죠. 원체 힘든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라도 해야 됐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잘된 결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가는데요.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마트가 2%, 신세계가 1.5%가량의 상승 보여줬고요. LG생활건강 실적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성적이 암울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화장품, 음료, 그리고 생활 쪽으로도 일제히 다 악재성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제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5%가 넘는 급락이었습니다. 5.8%의 하락이었고요. 목표가는 일제히 줄 하향 조정됐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의 실적도 개선이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지금 자리에서 화장품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심에 서 있죠. 그렇다 보니 이제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제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지원대를 파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나왔습니다. SY 9%, 휴림네트워크스, DYD, 현대 에버다임, 데모, SG 등등등 어제 다 빨간불 켜줬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주도 어제 튀어 올라갔는데요. 위아래로 변동성은 극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트럼프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거론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T사이언티픽이 15%, FSN이 8% 상승 보였고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보합권에 머물렀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공주 보여지는데요. 확실히 TA 홀딩스, TA 항공은 좀 따로 떼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질주를 해주고 있는 종목 군단들 되겠고요. 간밤에는 유가가 올랐습니다. 한 2%의 상승, 원유 재고 감소가 생각보다 좀 컸다라는 부분이 전해지면서 WTI가 2% 반등을 보였는데 최근에 유가 급락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었잖아요. 유가 하락, 그렇다면 항공주에게는 수익성 개선의 기회야 라고 귀결이 되면서 항공주 최근에 훈풍 받아갑니다. 어제도 항공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또 좋았던 쪽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알파벳이 그 공을 쏘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실적이 너무나 좋았었는데요. 이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XAI,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이죠. XAI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펀딩을 위해서 투자자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고 지난 7월에 이 XAI를 설립을 했고 그록이라는 챗봇을 출시를 했는데 지난 5개월 전이죠. 이때 240억 달러 가치의 평가를 받으면서 60억 달러 투자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벌써 5개월 만에 또 한 번의 투자 유치 나선다라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5개월 동안에만 기업 가치가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도가 어제 높은 이슈였는데
XAI뿐만 아니라 다른 AI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 어제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TSMC와 손을 잡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그 호재성 이슈도 있었는데요. 오픈 AI도 최근에 6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고요. 엔트로픽도 지금 투자 협상 시작했다. 그 규모가 기업 가치로만 300억에서 400억 달러가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퍼플렉시티도 최근에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만 3번의 투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 보여주고 있다.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라도 투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쩐의 전쟁,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살아날 거다. 원체 이제 AI 쪽은 계속해서 커가는 산업이잖아요. 봐야 하는 종목들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이 안에서 네이버도 또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개인 맞춤형 관련해서 AI 쇼핑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상승 보여줬었거든요. 네이버 원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잠시 후에 네이버까지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방산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심에 서 있고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다가 방산이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의 파병,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하죠.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날카롭게 챙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요. 현대로템 어제는 쉬었습니다만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았죠. 철도 좋았고요. 그리고 방산도 좋았고요.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을 넘기면서 YY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 이상의 성장세를 그려갔습니다. 이때 K2 2차 물량 계약 막바지에 나섰다라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향으로도 기대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세론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도 좀 궁금해지는데 최근의 흐름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빅3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었고요. 키 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다른 중소형 방산주들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 터치했고요. 풍선, 한화시스템, 코츠테크놀로지, S&T 다이내믹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현대로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7만 한 3천 원, 6천 원부터 한 8만 7천 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BNK 투자증권에서 가장 크게 올렸네요. 8만 7천 원까지 TP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산주 지금 자리 어떤 관점으로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방산 그리고 11월의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캐즘 없는 AI 산업. 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매기가 좀 확 쏠리는 모양새였었는데요. 알파벳 실적도 너무 좋았었고 XAI가 투자 진행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지금 이제 그 알파벳 실적이 중요했던 이유가 알파벳이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AI 버블론이 나왔죠. 네. 네,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돈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 이제 AI가 이제 버블 아니냐 그러면서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얘기를 하면서 네. 자꾸 이제 분위기를 좀 몰아갔었는데 그분들 지금 다 지금 입 다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알파벳 실적 발표 그다음에 지금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캐펙스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직까지 투자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XAI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만든 회사죠. 네. 예, 일론 머스크가 작년 7월에 만들었는데 벌써 기업 가치가 55조? 그러니까 240억 달러에서 이번에 400억 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55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만들기만 해도 몇십 조가 되는 네. 미국이 참 부럽긴 한데 예, 그래서 거기가 또 추가 투자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수십억 달러를 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투자 받은 돈을 처음 받은 거 그다음에 지금 받는 거 다 어디에 쓸 거냐면 데이터 센터. 예, 그냥 한마디로 엔비디아 칩 사려고 사는 거 투자 받는 겁니다. GPU 칩을 10만 대에서 20만 대까지 이제 쓰겠다 발표한 네. 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10,000장도 없는데 그 한 회사가 지금 10만 장, 20만 장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물량을 사줘야 엔비디아에서 줄을 쓸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뭐 엔비디아 고점론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찬가지로 AI를 이제 여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다 접목을 시키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AI에 관련된 버블론을 좀 잠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들 지금 돈 벌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갈 길이 뭔가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A100 정도 되는 네. 아주 예전 거 그것도 지금 네이버가 한 1000장? 그럼 1000개? 결국에는 어제 XAI의 투자 소식은 AI 소프트웨어 주들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지만 결국 뜯고 보면 반도체로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로요. 예,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에는 조금 그 정부의 투자라든지 대기업의 네. 투자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좀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줄 서서 한 10,000장이라도 사와야 돈을 좀 써야. 예, 어느 정도.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연동돼서 뭔가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AI죠 딥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정도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게 발달하고 있는데 네. 어제 엠노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했죠. 엠루. 예, 그게 이제 삼성 SDS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사업을 그쪽으로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그쪽의 AI 산업으로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갈 길은 좀 멀다. 대부분 지금 어제 보면 초창기에 떴던 뭐 솔트룩스라든지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AI 관련해서 무언가 쇼핑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반응이 나왔는데 원체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카카오와 함께요.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가속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랑 LG 정도거든요. 가속기요? AI 가속기. 아까 예. 얘기했던 거. 이제 그러니까 A100인데 그게 네. B100, B200 뭐 지금 사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네이버가 근데 1000장 산다 그러면 줄 안 세워줍니다. 현재는. 너무 물량이 적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통 한 뭐 10,000장, 10만 장 단위로 지금 주문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AI를 갖다 붙여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쪽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근데 많이들 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미국장 투자를 많이 안 하셨을 때는 네이버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네이버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통신사처럼 꾸준히 돈을 법니다. 네, 생각보다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꾸준히 돈을 버는데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고 네. 그리고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네이버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 17만 4천 원 선. 지금 뭐 삼성전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예, 저평가 국면은 맞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뭐 PER 20배가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싼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금리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AI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가장 높기 때문에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빠르진 않을 거다. 답답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지금 주가 보시면 거의 바닥에서 지금 계속 흔들고만 있죠. 예, 대표님의 탑픽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봐야 근데 한 20만 원 갈 텐데 그러니까 제가 왜 네이버를 탑픽으로 골랐냐면 그래도 네이버가 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고요. 네. 뭐 엠노라는 종목도 있지만 그 종목은 그냥 삼성 SDS랑 하는 약간 아주 작은 섹터거든요. 물류라는 섹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이 좀 빠르긴 하겠지만 변동성은 더 클 거고 네이버가 끌고 가시면 결국에는 네이버가 한번 사고를 칠 것 같다. 여전히 돈도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은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뭐 하이퍼클로버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하이퍼클로버, 예, 맞아요.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뭐 되든 안 되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해봐야지 나중에 어떤 회사 협력을 하든 뭐 사실은 칩을 갖다 줘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이버가 그래도 여전히 잠재력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방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탑픽이었고 올라가도 한 20만 원 정도. 예, 그렇죠. 목표가를 그럼 20만 원으로 잡아봐요. 지금은 한 20만 원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네, 그냥 보지 않은 종목으로 예, 네이버 맞습니다. 들고 가기에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 관련주. 지금 자리 어떻게 볼까요? 이제 대선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처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파견한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제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와줬는데 연속적인 시세 이어줄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열심히 그냥 매매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없으시면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아까 좀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재건 지원대 파견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회사들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돈 쓸 이유는 별로 없죠. 돈이 없죠 지금. 돈이 없어도 뭐 나중에 뭐 빚을 지더라도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재건을 하게 되면 만약에 누구한테 이익이 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가겠죠. 나중에 결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그렇죠. 그 물줄기가 흘러갈 그건 이제 거다. 뭐 지금 해리스가 되든 뭐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같을 겁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안 갖고 있는 게 뭔가 보면 그나마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런 네. 것들은 안 갖고 있으니까 중국산 안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다 쓰겠죠. 그 정도 뭐 건설 기계 장비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지금 얘기들 나오는 작은 종목들은 뭐 패널도 쓸 수 있습니다. SY 뭐 이런 종목들은 쓸 수 네. 있겠죠. 근데 그런 샌드위치 패널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으로 보면 중장비 정도가 딱 맞을 텐데 그래서 어제 현대 에이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또 일시적으로 한번 튀었다가 꺼질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또 확 빠지겠죠. 예. 그럼 일단은 그럼 유효 기간은 이번 주라고 좀 정해놓고 내일까지거든요. 이번 주면 오늘장 내일 그렇죠. 한 2거래일 정도는 매매 가능하나 그 오늘 이상으로는 내일 정도만 이익 나시면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비중 챙기기 쪽으로 예. 전략을 할 그렇습니다. 일주일 안짝으로 가져가는 게 괜찮다 말씀 주셨고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원체 이제 고가권이 아닐까 싶은데 방산 지금 자리는 어쨌든 지난번 대표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높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한번 세론 나올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챙길까요? 이제 결국엔 루마니아 쪽에서 얼마나 계약이 더 나오느냐. 지금 폴란드 2차 계약까지는 주가가 다 반영했다라고 현대로템이요?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 미국발 이슈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지금 유럽발로 나갔던 폴란드 양이라든지 뭐 루마니아 양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을 시켰다 가격을. 그리고 리포트가 한 8군데서 나왔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이렇게 확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하면 그때가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그래서 그 목표가 중에 가장 낮은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현대로템 들고 가 보시고 그 전에라도 꺾이면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또 하나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럼 뭐 4개 중에 방산주 4개 중에 요즘 한국항공우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로템이 단기 모멘텀은 제일 많이 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추가 계약 이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나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탑픽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방산 안에서의 탑픽은 현대로템. 맞습니다.
7만 5천 원 정도 바라보면서 좋다 할 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다른 방산주 키 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중소형 방산이 튀더라고요. 지금 빅3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어제장에서 그랬고요. 중소형 쪽으로는 어떤 관점이실까요? 중소형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맞으시고요. 그래요? 예, 그럼 국내 이슈, 뭐 북한 이슈 이런 걸로 올리는 거고,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 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 있을 때마다 움직였는데, 네. 그럼 결국엔 제자리보다 더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돈 버는 게 없거든요, 그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방산주 보신다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종목 안에서 조정이 나오면 좀 사셔도 네. 뭐 현대로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단기 트레이드 정도 그냥 네. 뭐 북한 관련된 이슈 나오거나 뭐 전쟁 좀 어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되면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은 점점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 있죠. 어제 그랬어요. 어제 뭐 7차 핵실험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ICBM까지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주 좀 미지근해서 왜 이럴까 싶었거든요. 대선 전에 항상 북한이 하는 정치적인 쇼죠. 나 좀 봐라.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미국에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협상장에 끌어들이든가 본인들에게 관심을 좀 갖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학습이 돼서 어제는 오히려 또 중소형 방산주들도 반응을 별로 안 보이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럼 대표님의 탑픽 현대로템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는 어디로 보세요? 짧게 6만 원. 짧게 6만 원. 예. 조금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자리 예, 6만 그렇죠. 원.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11월 앞두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너무 오늘 뭐 월요일 네. 목금 월 남았죠. 예. 화요일까지 미국 대선은 이제 11월 5일이니까 수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3일만 좀 참으셔라. 그리고 그 전에 현금을 그래도 한 30%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변동성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뭐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누가 되든 한번 아래로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금 월을 어느 정도 비중 확보에 좀 구간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탄 장전해서 맞습니다. 대선 결과 보고 또 갈 수 있는 섹터 골라서 좀 탑승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스리픽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프트업 가지고 왔습니다. 시프트업 최근에 이제 판호 발표가 나면서 게임주에서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좀 구가했던 그런 종목인데 어떤 배경이 또 숨어 있을까요? 일단 뭐 게임주들 최근 들어서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 2주년 업데이트가 예정되었습니다. 이 기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력 매출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인데 원래 게임이라는 것은 처음 출시했을 때 매출이 와장창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우하향하는 기조이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이 반짝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번 2주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 증가가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니케가 중국 판호 발급을 받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판호라는 게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 기간이 약 3개월 정도가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중국 게임 1위인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어서 좀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 역대 서브컬처로서는 좀 성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 이제 11월 초에 중국 전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중국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양책에 대한 금액 자체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뭐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혹은 게임주 혹은 중국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스타가 11월 14일부터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스타도 그렇고 게임스컴도 그렇고 게임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을 때마다 항상 게임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는 시기입니다. 항상 그때 뭐 지스타 같은 경우도 신작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 해마다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는 기업들 혹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게임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에서도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11월로 예정된 지스타까지 이제 내일이면 진짜 11월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지스타까지 감안했을 때 게임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시프트업의 종목이라는 시프트업의 주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저는 시초가에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2,500원 라인까지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라인대가 좀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 라인대라서 지금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8,000원 라인대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2,500원 정도의 여유 있는 가격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8,0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시임 팀장과 함께한 종목은 시프트업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 사실 저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심지어 간밤에 뉴욕 증시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타벅스 이렇다 할 볼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모멘텀 실적이라도 한번 챙겨볼까 하는 마음에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상사죠. 이제 해외에서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잘 높은 가격에 또 파는 그런 업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류 호조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업황이 좀 주력인데 석탄업황이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동량 자체는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걸 좀 대체하기 위한 물동량의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 이런 상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쯤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계속해서 좀 도전하고 있는 쪽이 니켈 쪽이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호주 쪽이랑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니켈 광산, 니켈 재련소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제 보니까 비아디는 좋았더라고요. 비아디를 비롯해서 일부 기업들의 업황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만약에 바닥이라면 이런 쪽도 같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LX 인터내셔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이번에는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좀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 얘기를 좀 해야겠죠. 한번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구글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고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반도체 쪽이 많이 안 좋았어. 그리고 또 시간외에서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럴 때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까? 하나만 추천해줘.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단화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TNG 같은 담배 주식은 시장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제공하므로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이런 방어주는 시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방어주를 얘기했고요. KTNG 얘기가 나왔네요. 최근에 또 배당주, 금융주, 방어주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봤는데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또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국내 증시 오늘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이럴 때 해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줬네요. 오늘의 3픽 시프트업 LX 인터내셔널 KTNG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이제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요. 혼조 양상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네. 시장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에서 이제 경계 심리가 이제 조금씩 더 진해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어제 일단은 좀 낙폭이 좀 제법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네. 빠질 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이 임박하면서 일단 보유한 주식을 언제 한번 좀 털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낙폭을 확대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볼 수 있고요. 일단 외국인 어제도 코스피 3천억 정도 이상 좀 네. 매도하면서 물론 아직은 좀 환율이 물론 1,380원 아래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부담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상이 반바지 혼조세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군 중심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활발하게 나타났던 부분. 그래서 어제 AI 소프트웨어나 소비주 우크라이나 제거, 게임주, 비트코인, 자율주행 아무래도 좀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네. 그런 섹터가 일단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어제 그래도 그렇게 빠질 장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빠졌냐라고 단초를 제공한 종목은 바로 고려 아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는 그 코스피의 장중 흐름이고 요 아래는 고려 아연의 장중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아연의 갑자기 느닷없이 유상증자. 갑자기 한가 예, 갔죠.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래도 코스피 제법 그래도 나름 트럼프 트레이드로 뭔가 먹을거리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고려 아연이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하한가로 그냥 불과 한 30분 만에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끌려 내려가요. 고려 아연이 시가총액이 20조 정도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체급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고려 아연은 예를 들면 주식 선물도 같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아연의 이런 악재로 고려 아연 쪽에 주식 선물 매도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 매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웹도독. 어제 사실 이때 시점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도폭이 확대가 됐던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구축해 놓은 어떤 프로그램 매매 로직에서 고려 아연 쪽이 뭔가 지금 노이즈가 생겨버리니까 네. 갑자기 다른 쪽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어제 고려 아연 때문에 굳이 더 겪지 않아도 될 하락을 더 겪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미국 대선 이후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요소로 본다면 일단 환율이 최근에 조금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음봉을 보여주면서 일단 1,380원 아래로 좀 내려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환율은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좀 안정되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그래서 그것이 외국인의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갖고 있죠. 하지만 미국 대선 물론 뭐 트럼프가 우위라고 해서 어제까지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활발했는데 또다시 초접전으로 붙는 양상이니까 뚜껑 열어보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1,380원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환 시장의 움직임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자 부장님, 시장이 안 좋다고 우리 텐션 떨어지지 말고 텐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네. 잘 가서요. 네. 어제 우리 알파벳 이야기하면서 네. AI 소프트웨어 오늘 갈 거다 점쳐주셨는데 네. 맞았어요. 어제 그리고 심지어 시장 안에 거의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예, 저도 어제 깜짝 놀라 내심 기대했던 게, 왜냐면 그동안에는 아무리 약발이 좋아도 안 받았었잖아요. 뭐 그랬는데 어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봐도 좀 요게 조금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강하게 좋았어요. 움직였고, 시장은 혼탁해도 우리 투자의 맛은 전 나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투자의 맛 보시면 그렇죠. 없던 떡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보는데, 화면 보실게요. 어제 네이버가 장중에 3%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삼성 SDS 얘도 이제 장중에 4%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좀 추세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 대형주군에서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형주군으로 가더라도 어제 더존비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11%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아래 종목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몇 종목 관심 종목 제시해 놓은 한글과 컴퓨터. 최선호였어요. 예, 이게 장중에 10% 올라서 되게 깐돌이 같아요. 근데 이제 누워 있다가 어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소형주군, 그러니까 테마주군에서도 어제 SP 소프트가 장중에 무려 26%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스트 소프트 장중에 7%대.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AI 소프트웨어가 어제 군집성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이건 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상승의 배경은 어제 좀 일단 구글의 호실적을 시장에서 좀 머금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진영 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있어요. 일단은 간밤에 AMD의 어떤 급락도 있고, 또다시 뉴욕 증시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감사 30%, 네. 중단 소식에 30% 폭락을 네. 했고, 물론 이제 시간 외로는 뭐 조금 살짝 힘이 좀 빠지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메타의 실적도 시장 예상치는 상회하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AI 하드웨어 쪽에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제 오는 좀 그런 분석. 그리고 또 굳이 엮자면은 또 AI 소프트웨어가 트럼프 수혜주라고 벌써부터 좀 이렇게 엮는 시선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권을 했을 때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시절에 콕 집어서 화웨이를 그렇게 때렸던 이유는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5G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빼간다 이런 거니까 정보 보안이 이제 이런 쪽으로 엮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좀 보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연속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이제 뭐니 해도 장기간 가격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매우 순한 맛에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네. 일단 싸다. 실적도 받쳐주는데 뭐 싸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무언가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달라붙었던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럼 부장님, AI 소프트웨어 어제의 반등 우리가 추세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당장에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풀어가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바닥권에서 어제 일제히 군집성을 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요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제 AI 소프트웨어가 군집성을 가지고 일제히 올라오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걸 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면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네이버나 삼성 SDS나 이제 몇 가지 종목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지만, 제가 보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시나리오는 어떠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우리가 M7이라고 얘기하는 그 빅테크 대표적인 7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외하면 네.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얘들이 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자, 애플은 물론 이제 아이폰이란 하드웨어를 만들고는 있지만 애플 생태계 자체가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정말 그 HBM3로 만들어준 H백 그 AI 가속기 누가 다 갖다 쓰냐고요, 지금. 이런 애들이 갖다 쓰는 빅테크 거잖아요. 기업들이 쓰죠. 그런데 그동안의 시장은 글쎄 눈을 막고 귀를 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로지 엔비디아 중심으로만 논리가 펼쳐지고 그래놓고서 AI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구글이나 MS나 메타나 조용히 돈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시장에 AI 소프트웨어가 한 번이라도 간판이 크게 걸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니 모르긴 몰라도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히 이 시대는 온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저걸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좀 포장할 수 있는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는 당연히 우리가 꼭 이제 거론하는 종목들이고 네. 지금 통신 3사도 이제 AI 쪽으로 지금 일단 가속기를 밟고 있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얘들 이제 시가총액을 다 합쳐버리게 되면은 10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불이 붙는다고 했을 때 사실 게임주도 AI 모멘텀으로 가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럼 100조를 훌쩍 넘어가요. 네. 여기에다 이제 중소형 주군까지 이제 군을 이룬다면은 분명히 AI 소프트웨어도 지수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섹터인데 단 한 번도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것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이버나 카카오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꾸준히 돈을 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제 엔비디아를 뒤로 밀어놓고 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모멘텀을 크게 만약에 이제 부각을 시킨다면은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어떤 시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아직까지는 좀 지루한 흐름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종목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탑픽은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물론 더존 비주온도 뭐 있지만 더존 비주온은 어제 단기에 너무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놓고 네. 지금 상황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때는 역시 네이버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맨날 네이버 안 되는 주식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용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네.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외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인데 지금 실적 나올 때마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전년비 무려 29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근에 그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나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은 가격이 너무 슴슴한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 반등으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 최선호주 두 종목이 나왔는데 유효합니다. 네. 유지가 되는 그 시각 연장선에서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도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말씀 주셨었거든요. 이번에도 최선호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소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비주가 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투자의 맛과 딱 어울리는 섹터가 네. 아닐까 싶어요. 조용하게 야금야금 네. 담백하게 올라간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소비주 지금 어떤 시각이실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곰탕처럼 슴슴하고 담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화면 네. 보실게요. 자, 이마트 일전에 제가 이제 소비주 최선호주로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뒤로 추세 좋잖아요. 근데 티는 안 나요. 티는 안 나. 그러니까 그날 보면 안 오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 있는. 야금 가죠. 자, 신세계 최근에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이 두 종목은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정효경 그 신세계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제 이마트와 신세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계열 분리가 되는 네. 이런 그림에서 일단은 좀 이제 본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어제 소비주 가운데에서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어제 이 이마트와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소비주가 대체로 좋은 흐름이었고, 자, 제가 어제 항공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항공주, 트럼프 트레이드의 변동성에서 비껴가서 오롯이 환율이나 유가 같은 오롯이 그 지표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슴슴하게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주도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와는 굉장히 좀 그
무관한 그런 섹터로 좀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네. 소비주가 뭐 트럼프 수혜냐 피해냐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일단 자율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좀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모여드는 게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중국 쪽으로도 좀 키워드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네. 경기 부양하면서 소비주가 그렇죠. 좀 살아났었기 네. 때문에 네. 중국과도 계속 맞물려서 봐야 될 섹터가 이제 소비일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의 최선호 종목이 이마트였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각 유효하신지. 예, 일단은 이마트가 지금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마트를 선호주로 말씀드렸을 때가 요때였어요. 물론 이때 이제 봉이 좀 이제 양봉이 좀 길어서 조금 더 주고 사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이마트 최선호주 유지하겠다 말씀드렸죠. 그 뒤로 일단 더 올라와서 네. 제가 이제 뭐 좀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마트가 좀 추세가 좋다고 하면은요. 이 아래는 이제 그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이마트를 제외하면은 어제자 기준으로 소비주들의 이익 추정치가 다소 좀 하향 조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상저하고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소비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마트 최선호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마트 좀 부담된다고 하실 때는 호텔 신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호텔 신라가 이제 내일이면 실적이 네. 발표되거든요. 이마트와 함께 그 흐름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의 맛 주인공 네. 우크라이나 재건. 네. 어제 우리 방송할 때 현대 에버다임 말씀 네. 주셨는데 어제 17%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진짜 지금 작두 타신 것 마냥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아니, 이건 좀 얻어 걸린 것 같고. 얻어 걸리셨어요? 아니, 어제 사실 경협주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을 말씀드릴 때 네. 모멘텀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주가 너무 안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안 가니까 철저하게 일단은 그 가격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 화면 보실게요. 자, 현대 에버다임 어제 아난티는 못 오르긴 했어요. 근데 현대 에버다임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제 북한이 막 우크라이나 파병했다 그래가지고 약간 투심이 약간 식은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어제 얘들을 올린 배경이 뭐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몰래 뒤에서 우리 서로 에너지 시설만큼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런 협상이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평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뭐든 이겁니다. 주식을 밑에서 잡아놓고 올라가면 그 이후에 뭐가 됐든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현대 에버다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또 SY라는 종목, 그전에는 SY 스틸텍이 대장주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네. 추세가 좋았는데 어제는 SY 스틸텍이 아니라 SY가 장중에 예. 14% 급등을 한 거예요. 일단 뭐 어제 이슈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비밀 협상이라는 직접적인 이슈가 일단은 그 부각이 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타이밍 잘 잡아서 일단 올랐으니까 저는 그래서 얻어 걸렸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얻어 걸렸어도 실력입니다. 네, 문도 실력이죠. 네. 현대 에버다임 급등 나왔거든요. 그럼 네. 어제 경협주도 말씀 주셨는데 네. 아직도 지금 자리 소위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본다면요. 근데 어제 간밤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20% 급락을 하니까 네. 오늘은 일단 시나리오만 갖고 보는 거죠. 오늘은 좀 일단 스톱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일단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좀 가볍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얻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자, 요 화면 보실게요. SY 스틸텍이 어제 대장주의 체면을 구겼어요. 어제 되게 약했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SY가 급등을 했고 현대 에버다임이 급등을 했어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경협이나 이런 카테고리에서 본다면 지금 데모라는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추세만 잡고 있고 아직은 급등이 안 나온 상황이니까. 원래 데모가 대장격이었거든요. 예전엔 대장처럼 움직였죠. 그래서 정말 데모. 네, 그래서 대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대모다 해서 그렇게 올랐던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 녀석이 일단은 좀 이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밤에 좀 뉴욕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사실은 좀 힘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 체크해 놓으시면서 일단 타이밍은 좀 저울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협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전략, 간밤 반도체 뉴욕 안에서 쉬었으니까 네. 반도체 오늘 좀
떨어질까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고용이랑 소비 쪽은 괜찮았고 네. 미국 경제는 아직은 좋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과도 연결을 지어지는 부분인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조금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죠. 일단 구글이나 메타는 표면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시간으로는 조금 약세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힘을 받았던 AI 소프트웨어 쪽에 후속적인 연료를 좀 부어주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감사 중단 이슈로 30% 폭락을 했는데 어쨌건 반도체 쪽에 노이즈란 말이에요. 네. 어제 AMD의 노이즈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했었잖아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노이즈가 또 반도체 쪽에 어떠한 좀 영향을 주는지는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20% 폭락을 하면서 일단 대선 직전에 뭔가 좀 챙기고 보자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오늘은 좀 잠깐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 오늘은 뭘 하기보다는요. 일단 좀 체크해 보는 거. 네. AI 소프트웨어도 오늘 연속성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체크하는 쪽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내일 또 찾아뵐게요. 말씀 고맙습니다.